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내 더 나은 내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상처를 성장의 힘으로 바꿔보자.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들을 이겨내야 비로소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유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괜찮아.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친구가 갑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회사 동료 하나가 자신이 낙하산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동료를 찾아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러워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친구에게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해주었다.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을에 즐겁고 기뻐야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다. 그게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외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더 걱정할 만한 일이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어떨까? 당연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 친구를 질투하다니,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열등감 따위를 느끼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 대신 감정에서 야기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명백히 존재한다.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질투심은 대개 우리 내면의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실력이 남보다 못해서 경쟁에서 지면 질투를 느끼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후려치려고 한다. 운이 좋았다거나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의 성공을 외부 조건에 결부시킨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나면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투심이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질투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건 분명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을 걱정하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회사 동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때의 격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당신.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짐작컨대 그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 중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평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내던지고 남자친구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직접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은 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다른 친구들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은데 하필 그 사진만 본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한 편을 써버리고 의심을 키웠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은 남아있다. 분명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썸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성된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기 보호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그 뒤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무책임한 연예 뉴스가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더한 기사를 내보낸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와 사진으로 조작된 사실을 믿게 된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근거리고 있으면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짚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이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왜 지금 화가 난 건지, 누구의 문제인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일인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시인 소동파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마음의 상태다.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이다. 사람은 화를 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결혼과 가족생활 영역에 세계적 권위를 가진 상담가 게릭 체프먼은 인간관계에서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다.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화와 내가 분리된다. 그러면 욱하는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둘째,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한다. 분노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람들이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하나는 말이나 몸으로 화를 내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2가지 방법은 모두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느끼면 먼저 진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난 뒤에 다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셋째,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우리는 뭉뚱그려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따로 있다. 만약 당신의 지인이 친분을 이용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치자. 당신은 지인이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기쁜 곳을 따라가 보면 당신은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넷째,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모두 적은 다음 혼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주어진다. 하나는 깊은 애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아예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화내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미리 잘 고민해 두어야 한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화를 내지 말고 바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자.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건설적인 조처를 취한다.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선택했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이때 괜히 자신의 거침없는 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편안한 마음과 온화한 태도는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도저히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면 화를 내다가 상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기억이 있다면 서로 화를 돋우는 일을 꺼리게 되고 쉽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일에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제대로 화내고 분노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분노는 에너지가 되어 나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하루를 망친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기어이 나의 못난 태도를 보여주고 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감정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서 바로 서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책이 쉽게 쓰여져서 저는 2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한 뒤에 그리고 행동을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기분을 다스리고 다른 방식으로 말했더니 얻는 결과가 달라졌다. 라는 독자들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